네, 안녕하세요. 코드맨입니다. 오늘 살펴볼 제품은요, AV 매트릭스의 샤크 S8X 비디오 스위처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샤크 S6 모델을 한번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모델 6채널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SDI 4개를 받고, 그 다음에 HDMI 2개를 받을 수 있는 모델이었는데, 항상 사용하다 보면은 카메라를 받고, 그 다음에 PC를 받고 난 다음에 자막기를 연결하려면은 항상 채널이 부족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8채널 모델을 출시됨으로써 카메라 4대와 자막기 그리고 PC 2대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 오늘 이 제품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매뉴얼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 있는데 오늘 그걸 보면서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버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일일이 버튼을 눌러서 하기보다는 메뉴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더라고요. 예, 그럼 먼저 한번 외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8채널 모델이기 때문에 이쪽에 채널 선택 버튼이 8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T바도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모델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에 PTZ 카메라를 조정할 수 있는 약간 간이식의 이쪽에 노브들이 있습니다. 조이스틱도 있고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 여러 가지 버튼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도 뭐 레코드나 스트리밍 관련된 버튼들도 있습니다. 여기 전원 버튼도 있네요. 이쪽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PTZ 카메라를 컨트롤하는 그런 파츠고요. 여기 조이스틱 보이시죠? 그다음에 줌 이것들이 보이고요. 이쪽에는 이제 오디오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이쪽에 몰려 있습니다. 오디오 입력 선택하고 볼륨 키우고 끄고 헤드폰 볼륨과 PGM 볼륨을 이쪽에서 바로 조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키필이라든지 그 다음에 PIP 그런 로고 이런 관련되어 있는 것들 이쪽에 존재하고요. 여기는 스트리밍과 녹화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쪽에는 스와이프 뭐 이런 이펙트에 관련된 것들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쪽에도 멀티뷰를 꼈다 꼈다 하는 부분이라든지 메뉴를 들어갈 수 있는 조이스틱과 메뉴를 들어가는 버튼들과 전원 버튼 이런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당연히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PGM 버튼 8개, 그 다음에 PBW 8개가 있고요. 패턴들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여기 보면 억스란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참 재밌는 기능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이따 매뉴얼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자들 한번 보죠. 예, 단자에 드디어 XLR, 밸런스드 XLR 입력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팬덤 파워도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팬덤 파워 넣을 수가 되어 있고, 오디오 출력도 이번에 이제 XLR로 되어 있고요. 탈리를 연결하는 단자와 그 다음에 RS232 그리고 이쪽에는 HDMI 2개와 SDI 4개 그 다음에 하나의 멀티뷰 HDMI가 존재를 하고요. 입력도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SDI 8과 HDMI 2개인데 이 2개는 HDMI와 SDI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컨트롤을 위한 랜 단자 그 다음에 스팀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랜 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USB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USB가 아웃이 있죠. 아웃은 PC로 바로 해서 웹캠 모드로 해서 PC로 전송할 수가 있게 되고요. 레퍼런스 인아웃도 있네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보시면 헤드폰 단자와 또 3.5 라인 입력이 또 있습니다. 3.5 라인 입력이 또 있고 그러니까 이 믹서 같은 경우는 토탈 4채널의 아날로그 입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쪽에 또 SATA 하드를 인식을 해서 하드를 연결해서 바로 녹화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SD 카드를 많이 쓰는데 여긴 아예 SATA 하드를 연결할 수가 있게 되어 있네요. 여기 또 USB 미디어를 연결하는 단자와 그 다음에 SD 카드 슬롯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미디어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포트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모델은 지난번에 리뷰했던 S6와 달리 이 본체 멀티뷰 모니터가 없죠. 그래서 멀티뷰 모니터를 따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멀티뷰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이쪽에는 이제 채널 입력되는 것도 보여주고요. PBW와 PGM을 나타내는 거고, 이쪽에는 PTZ 카메라를 상태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이쪽에 억스 플레이어, 뭐 이런 것, 레코드, 러닝 타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커스텀 이런 것들 관련되어 있는 이쪽에 또 정보들이 나타나고요. 이쪽에 또 내장되어 있는 이 자체 CPU와 메모리가 얼마 정도 리소스가 먹고 있는지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온도, 시간, 그다음에 오디오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쪽에도 펑션 키로 해서 단축키로 해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멀티뷰도 되게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S6 같은 경우 참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채널이지만 오디오 입력이 3.5로 입력을 받다 보니까 조금 오디오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XLR 입력을 해주기 때문에 오디오 믹서 연결했을 때
좀 음질적으로 좀 더 좋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매뉴얼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AI 힘을 빌려서 한번 번역을 해봤고요. 이런 부분도 좀 넘어가고요. 그 전에 한번 스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네, SDI 입력 8개가 있고, 그 다음에 HDMI 입력이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USB 입력 있습니다. 신기하죠? USB 입력. 이거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출력도 SDI 출력이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HDMI 출력이 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USB 아웃, 네, 캡처 출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XLR 입력, 최대 입력 20dB의 레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라인 레벨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 입력 같은 최대 입력 8dB고요. 이렇게 오디오 입력 최대 레벨이 얼마인지를 설명해주는 비디오 스위처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 유일하게 플러스 20dB라는 그런 스펙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X32 같은 경우는 플러스 22dB가 최대 출력인데요. 여기서 마이너스 2dB 정도 해서 보내면은 거의 풀로 꽉 쳐서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디오 출력도 있고요. 오디오 출력은 플러스 4dB의 오디오 출력을 내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폰도 30mm에서 70mm로 꽤나 좋은 출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퍼런스 얘기하는 거겠죠. 레퍼런스 시그널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랜으로는 스트리밍과 웹 제어, PTZ 제어,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NDI는 옵션이라고 하네요. NDI는 옵션으로 해서 NDI를 할 수 있다고 하고요. USB-C 타입으로는 UVC 캡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캠 중에서 PC와 연결해서 웹캠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여기다 꽂아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 비디오 스위처 8채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입력이 9개다 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억스 입력이 있었던 거예요. 억스 입력이. 그다음에 USB-A 타입으로 녹화, 저장, 구성 가져오기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RS232와 탈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RS232로도 PTZ는 조정이 가능하네요. 그다음에 기록을 SATA 하나, 그다음에 SD 카드 하나, U디스크, USB 디스크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네, 해상도는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입력을 다 받죠. 4K는 받지 못하지만 뭐 FHD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 이하의 낮은 해상도도 다 받고 있고요. 네, HDMI 입력 같은 경우는 이제 4K도 받습니다. 4K도 받고 2K도 받고요.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렇게 PC를 왜 4K를 받냐 하면은 보통 4K로 방송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 이거를 여기 비디오 스위처만을 위해서 또 FHD로 하다 보면은 약간 중간에 뭐 복잡해지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4K로 뭐 HDMI 분배를 받은 다음에 그쪽에서 입력도 똑같이 그냥 비디오 스위처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해상도 변화 없이 그냥 4K로 모니터도 쓰고 그다음에 이쪽 비디오 스위처로도 4K로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SDI 출력 같은 경우는 이제 1080p 그다음에 I도 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HDMI 출력도 1080p 그다음에 뭐 I도 다 지원되고 비디오 포맷도 SDI는 YUV 422 그다음에 10비트 지원하고요. HDMI도 YUV, RGB, 풀 RGB 그다음 RGB 뭐 제한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색 공간도 이런 식으로 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USB 캡처도 이런 식으로 네, 200메가 꽤나 높은 걸로 해서 출력이 되고 있고요. 네, 윈도우와 리눅스, 그다음 맥OS도 인식을 합니다. OBS, 스카이프, 줌, 뭐 유튜브 라이브 등에서 다 인식을 하고요. 자체 스트리밍으로는 32Mbps로 이제 송출이 가능하고 저장 공간도 SD 카드 이런 것들 다 FAT32, EXFAT, NTFS 뭐 이런 것도 다 지원하네요. 굳이 FAT32 아니어도 다 된다는 얘기죠. 녹화도 32Mbps로 되고 비트레이트 지원은 두 가지를 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RTMP도 되고 NDI 이런 것들은 옵션이라고 하고요. PTX 제어는 이제 비스카하고 뭐 펠코디 이런 것들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도 MP4 그다음에 MP3, AC 오디오 그다음에 이미지 파일 이런 것들 다 지원하고 있고요. 나중에 그런 로고 같은 걸 말하는 거겠죠? 억스 입력 말했던 것들 로컬 재생, 그다음에 USB 카메라, 네트워크 스트리밍, NDI나 RTMP를 받아서 재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가 20개가 지원이 되고 키가 총 6개가 됩니다. 그래서 업스트림 키 3개, 뭐 크로마키, 루마키, PIP, 다운스크립 키 뭐 해서 로고까지 6개 정도를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0채널 오디오 믹싱, 8개의 비디오 채널과 2개의 XLR TRS 입력을 해서 총 8채널의 오디오를 믹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량은 이 정도 나가고 온도도 작동 온도는 영하
20도에서 50도. 영하 20도에서 작동을 하네요. 보통 디지털 장비들이 0도 이하선 작동을 안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꽤 열이 나나 봐요. 네, 그래서 영하 20도 이하에서 작동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보증 기간은 2년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는지는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보증은 2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사용을 한번 알아봤고요. 사양이 꽤나 괜찮습니다. 오디오 스펙도 괜찮고, 그다음에 입력도 많이 되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 제품 굉장히 잘 나와서 저도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그동안 S6를 많이 납품하고 했었는데 이제 채널이 좀 많이 필요할 때는 이제 이 모델로 딱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후면 단자들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이 제품에 약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애매한 부분은 없고요. 여기 보이시면은 아웃풋이 총 SDI가 4개가 있고 이쪽 HDMI 2개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이쪽에는 1, 2라고 써 있고요. 그다음에 그 3A, 그다음에 3B, 그다음에 4A, 4B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각각 다 라우팅이 가능한데 이거는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출력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억스로 쓰기에는 어쨌든 두 개 통을 쓸 수 있는 겁니다. HDMI 두 개, HDMI 두 개와 SDI 두 개 통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출력은 이제 HDMI는 하나씩 해서 두 개 통인 거고 SDI는 두 개씩 해서 두 개 통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억스로 쓰고 나머지는 PGM으로 쓰고 싶은 그런 게 안 되니까 좀 아쉽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PGM을 둘 다 쓰려면 PGM을 쓰고 억스를 쓰면 억스를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억스 그다음에 PGM 이렇게 나눠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해결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PGM, 여기는 억스, 그다음에 여기도 억스로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뭐 클린. 어떻게 보면 억스로 다 쓸 수 있게 되면 좋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HDMI 두 개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녹화라든지 그런 다른 HDMI 출력되는 부분이 있다면 TV라든지 그런 것들은 HDMI를 억스로 사용해서 쓰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입력 같은 경우도 1, 2, 3, 4, 5, 6, 7A, 8A 써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7B고요. 8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HDMI를 쓰든지 SDI 쓰든지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USB 웹하드 아웃하고 여기는 아마도 이제 UVC 입력을 받는 부분이고요. 여기 레퍼런스 시그널들, 랜 단자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부 같은 경우도 이쪽은 이제 PTZ 컨트롤, 이쪽은 오디오, PTZ 오디오, 여기는 키와 관련된 것들, 이쪽은 이제 스트리밍과 녹화와 관련된 것들이고요. 여기는 뭐 전환 효과 같은 것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매뉴얼을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자세한 기능들은 이제 매뉴얼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빠르게 넘어가면서 중요한 기능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스위처 같은 경우는 가로 모드와 세로 멀티뷰를 다 지원합니다. 또 그 메뉴에서 다 볼 수가 있고요. 네, 메뉴들을 들어가서 보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멀티뷰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뉴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네, 트랜지션이 있습니다. 트랜지션을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업스팀에 관련된 것들 나옵니다. 키 소스 같은 것들 설정하는 것들이 나오고요. 쭉 내려가면 또 다운스트림 키 나오죠. 그다음에 오디오 같은 경우도 PGM 볼륨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다음에 볼륨 얼마나 할 거냐, 그다음에 이어폰 단자 볼륨 이런 것들 다 정할 수가 있고요. 뭐 서라운드 기능도 있네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거를 라인으로 바꿔야 되겠죠. XLR로 이런 것들 마이크로 할지 라인으로 할지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기타 입력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딜레이도 조정 가능하고 라인 입력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 오디오를 끄는 개념이겠죠. 네, AFV는 오디오 팔로우 비디오라고 해서 자동으로 따라가는 그런 기능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보통 쓰지 않습니다. 네, 라이브 했을 때는 부분들이 있고 입력 소스, 네, 입력 소스 여기서 뒤집을 수도 있네요. 화면 뒤집을 수도 있고
원래 이런 것도 잘 지원을 안 하는데 에이블 메시지 이런 것 좀 지원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면 반전이 필요하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여기서 돌릴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뭐 가로, 세로 다 돌릴 수 있네요. 그다음에 180도 플립도 할 수 있고 소스도 1번이지만 내가 뭐 다른 걸로 선택할 수 있죠. 여기 8억스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밝기 조절 이런 것도 되네요. 콘트라스트, 그다음에 세츄레이션 이런 것도 가능하고 입력 7, 8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HDMI와 SDI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거를 뷰를 1번을 하고 3번 이런 식으로 다 선택할 수 있군요. 네. 자, 멀티뷰고요. 멀티뷰도 레이아웃을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여기를 모니터링 모드를 뭐 모니터 위치 바꾸는 거죠. 여기가 보통은 프리뷰인데 이거를 여기를 프리미엄하고 프리뷰를 할지 그런 것들이고 오디오 메타를 오디오 메타 위치를 어디로 할지 지금 라이트로 바꾸면은 오디오 메타가 지금은 오른쪽으로 갔죠. 다시 들어가서 이거를 왼쪽으로 바꾸면 다 왼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디오 메타가 보실 수가 있고요. 오디오 메타도 여기서 끌 수가 있습니다. 굳이 뭐 이런 카메라들을 필요 없잖아요. 카메라들은 다 꺼주고 뭐 PGM들만 라인 입력과 이런 것들만 남겨놓으면은 라인 입력도 필요 없고 마이크 입력과 PGM만 남겨놓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고요. 인풋 스태츄스도 나오네요. 이걸 얼마나 이쪽에 있는 것들 해상도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거를 크게 진하게 할지 어둡게 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사이즈도 크게 할지 작게 할지 이게 좀 계속 보이면 번거롭게 할 수도 이게 계속 보이면 좀 약간 지저분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포지션도 정할 수 있네요. 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거 없었는데. 그다음에 텍스트 컬러도 할 수 있네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텍스트 이름 바꾸는 거겠죠? 또 이름을 이제 뭘로 할지 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패턴 이름들 이런 것도 있고 메인 OS도 얼마나 할지 패턴 이미지 이런 것도 쭉 넘어가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HDMI 입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따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멀티뷰로 할지 아니면은 뭐 PGM을 할지 PGM을 할지 정할 수가 있고요. 지금 마찬가지고 이제 3, 4번은 같은 거라고 했어요. 이거를 이제 보통은 다 PGM을 하겠죠. 네. PGM을 하고 그래서 넘어가고 UVC 아웃은 이제 웹캠 아웃입니다. USB로 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포맷을 정할 수도 있고요. 60으로 할지 59.94로 할지 SDI 출력마다 해상도를 다르게 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좋습니다. SDI 출력마다 다르게 할 수 있는 것도 마음에 들고요. 컬러 스페이스는 RGB 풀로 되어 있는데 저는 YUV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보통 우리 프로 장비들이 다 YUV를 지원하기 때문에 YUV를 놓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제가 예전에 한번 계속 그 프로젝터가 깜빡이는 현장이 있어가지고 봤더니 이거를 바꿨더니 괜찮아졌어요. 것들이 있고 F2B는 이제 페이스 2 블랙 그걸 얼마나 빠르게 할지 뭐 그런 것들이네요. 그다음에 이거는 피치스 카메라 관련된 겁니다. 관련된 것들이고 여기는 또 마찬가지 다 PT 세트 관련된 거죠. 인코딩, 인코딩 관련된 것들 4.8까지 가능하고 사실상 이것도 오디오는 320kbps까지 가능하네요. 해상도도 720까지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스트리밍 세션도 세 가지 정할 수 있네요. 네, 플랫폼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아예. 이렇게 아예 페이스북, 유튜브 다 있네요. 좋습니다. NDI는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 활성화가 돼 있는데 옵션이라고 돼 있었는데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레코딩도 여기로 MP4로 할지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토리지를 어디로 할지 SD 카드, USB, SATA 정할 수가 있고요. 파일도 몇 분 단위로 끊을지 같아요. 이것도 좀 반복돼서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포맷도 가능합니다.
역스 인풋을 여기서 어떤 걸 할지를 할 수 있어. NDI가 열려 있네요. NDI, 스트리밍, UVC, 그다음에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니까 NDI로 된다는 건 되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매크로 기능들도 있고요. 시스템 랭귀지를 여기서 바꿀 수가 있고요. 영어만 되고 펜 스피드도 조정할 수가 있고요. 네, 파워도 이게 전원을 넣었을 때 바로 켜지게 할 건지 스탠바이를 할 건지 마지막 상태를 할 건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파워 온을 해놓겠죠. 왜냐면은 켰을 때 자동으로 켜지길 원하니까. 그다음에 시스템 리셋하는 게 있고요. 얘는 이제 뭐 NDI에 관련된 것들이 있나 봅니다. 버전이 꽤 그래도 펌웨어가 좀 올라왔네요. 네, 여기도 펑션 키들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네트워크 관련 세팅들 시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꽤나 기능이 많아서 사실 저도 잘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매뉴얼을 번역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구글 링크를 하나 드릴 테니까 그걸 다운 받으셔서 이 제품 한번 자세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8채널 스위처가 마땅한 게 없었는데 이 제품 한번 고려해 보시고 이 제품 선택하시면은 뭐 후회는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